자, 부모님이, 어르신들이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바로 이비인후과 와서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늦어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귀 난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나이가 드는 건 노화 현상을 겪게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눈도 나빠지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귀도 나빠지게 되죠. 귀가 나빠지는 게 소리 옛날에는 주로 노인들의 문제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난청의 이유, 그 다음에 이걸 놔둬야 되느냐, 병원에 가야 되느냐, 가면은 어떤 치료가 있겠느냐, 뭐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그 정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관심사. 그거 좀 드리고 설명드리고 합니다. 우선 무조건 여러분 의학적인 문제는 내가 뭐 배탈이 났건 목 디스크가 있던 해부학적인 구조는 아셔야 돼요. 귀 보여드리겠습니다. 귀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귀가 있죠. 이 귀가 있습니다. 귀 구멍이 있죠. 귀 구멍에 가면 고막이라고. 이건 다 아시죠? 고막. 그럼 고막 안에가 뭐로 되어 있냐는 거예요. 고막 안에는 달팽이관에서 그 뒤로 신경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시신경, 뭐 척추신경, 신경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2가 있어요. 중2. 그러니까 요거 고막의 밖은 외이. 달팽이가 있는 건 내이, 외, 중, 내. 중이라고 있어요. 중이형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중이가 뭐냐면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뭐로? 다리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그 종이컵 2개 놓고 실 연결해서 뭐 철수야 그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이소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가 들어오면 이렇게 귓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고막을 막 때려서 고막이 이소골을 때려서 달팽이관을 때려서 신경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난청이 발생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중2요. 그러면 뭐예요? 소리 전달 뼈에 물이 차가지고 잘 진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난청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면은 전운성 난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젊은 사람한테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막이 터졌어, 뭐 누구한테 맞았어, 넘어졌어, 이런 건 다 전운성 난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난청은 그런 게 있고, 자, 중2를 넘어서 안쪽에 달팽이관, 신경 이쪽의 문제를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뒤에 문제를 신경성 난청,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 그래요. 노인분들은 대부분 이겁니다. 물론 중이염이 겹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감각신경성 난청. 이걸 구별하는 걸 어디서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비인후과 가셔야 돼요. 가서 고막 찍고 CT 찍고 청력 검사하고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어느 걸. 그래서 보통은 전도성, 전운성 난청은 치료가 좀 됩니다. 중이염 치료, 고막 치료하게 되면. 신경성 난청은요, 솔직히 말하면 수술 같은 걸로 치료가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되고 뭘 해요? 우리가 보청기 같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안 들리는 거 구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자면 급성 난청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안 들리는 거, 젊은 분들. 그런 건요, 되도록이면 병원을 일주일 안에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안 보여, 갑자기 안 들려, 갑자기 냄새가 안 나, 이런 신경의 문제는요, 스테로이드 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 안에 시작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할 건 뭐예요? 하여튼 뭐든지 감각계, 후각, 미각, 시각, 청각, 감각의 문제 발생하면 못해도 일주일 안에 가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잘 안 돌아옵니다. 고착화돼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병원에 갔더니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대. 뭐 어머님, 아버님 모시갔더니 그냥 노인성이래. 안 된대. 그럼 여기서 뭐 할 거냐? 그냥 포기할 거냐? 치료를 할 거냐? 여러분은 이걸 오늘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 뭐 난청 그까이 거 뭐 좀 못 들으면 어때? 시력은 안 보면 어떻게 큰일 나죠? 안 보이니까. 근데 아이 귀야 뭐 좀 못 들으면 어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는요, 꼭 귀를 갖다가 챙기셔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귀가 안 들리면요, 이 뇌가 안 좋아져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모든 기능이 쇠퇴하면서 뭐예요? 얘도 나빠져요. 우리는 뭐 치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팔다리도 건강해야 되고 뭐해도 뇌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들 많은 자극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애기들 알죠? 애기들 키울 때 뭐예요? 시각적인 거 보여주고 청각적인 거 보여주고 촉감 느끼고 자꾸 이렇게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빨리 뇌가 퇴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귀 얼마나 많은 자극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버스 소음, 밖에 떠드는 거, 뭐 여기 엔진 소리, 뭐 테레비 소리 온갖 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뇌를 24시간 동안 계속 자극해요. 여러분 그 소음이 제로인 상황은 없어요. 우리 청각 검사실 가서 특수 방문하지 않는 한 거기도요 아주 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자극이 안 들어오면 이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치매가 없이 좀 더 오래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시각 좋아야 되고 청각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안 좋으면 보청기를 빨리 착용해야 돼요. 보청기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뭐 귀찮은 거예요. 소리가 울려 들려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는 보청기는 일종의 컴퓨터를 다시 컴퓨터의 언어를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젊은이들도 배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응하려면 시간이 그냥 안경 끼는 것처럼 딱 했더니 잘 보여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보청기는 왜냐하면 얘가요 시력은요 그냥 0.5, 1점이 딱 만들면 되잖아요. 귀는요 달팽이관을 쫙 풀으면 헤르츠 알죠? 저음, 고음 이게 쫙 음악할 때 이게 쫙 분포가 되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는 건 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익숙해져야 돼요.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포기해야 돼요. 그냥 도미솔 정도만 들으려고 하셔야 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편해요. 근데 이걸 해야 돼요. 왜? 잘 들으려는 거. 테레비 소리 잘 듣고 우리 가족들이랑 통화도 해야 되고 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소리가 들어가서 자꾸 뇌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뇌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는 그거 하나예요. 그냥 못 들은다고 보청기 같은 건 돈 많이 들고 필요 없다고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정말로 오래 뇌를 건강하려면 꼭 소리를 보존해야 되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지만 이어폰 끼지 마세요. 젊으신 분들 이어폰 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찍겠지만 귀 무조건 많이 나빠집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